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꽃보다 취업 강원 대표입니다. 오늘은 인바디 채용 공고를 가지고 왔는데요. 인바디 저희 학생들도 합격을 계속 많이 했던 기업이고, 그리고 인바디가 저는 헬스장에 있는 기구 이름인 줄 알았는데 회사예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해나가는 멋있는 회사니까 좋은 기회를 만들면 좋겠죠. 사실 2025년이 굉장히 취업 시즌이 어려웠어요. 최근 들어서 역대급으로 정말 어려운 시즌이었던 걸로 저는 생각하는데, 이유가 뭐고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는 제가 드리는 위에 영상 링크 보시면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상담에 오시면 직무 설정, 방향성 설정, 대체 내 스펙으로 어느 정도 기억할 수 있는지, 지금 내 자소서 상태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이런 것들 제가 확실하게 해드리면서 제가 쓴 자소서 퀄리티도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인바디 어떤 회사일까요? 이제 제가 출근길 있는 회사에서 저도 매일 보는데 1996년에 설립되었고 의료기기 사업체죠. 최성분 분석을 하는 인바디 기계로 유명해요. 회사 이름이 기계 이름인 거죠. 저도 기계 이름으로 먼저 접했는데 취업일 하면서 이게 회사 이름인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병원이나 피트니스 센터 같은 데서 활용이 되고 있고, 여러분들도 거의 이제 인바디라는 기계가 어떤 고유명사처럼 됐듯이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인도, 아시아, 멕시코 등 12곳의 해외 현지 법인을 기반으로 총 100개국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저희 학생들도 합격 소식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요. 이번에 직무가 GBO, 그리고 글로벌 회계, 임상, 구매 기획. 사실 TO가 많을 질문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나한테 맞는 게 있다면 무조건 원서를 넣어보셔야 되겠죠. 글로벌적 역량이 있으신 분들은 GBO를 넣으시고, 저도 매 분기 인바디 공고를 받지만 일반적인 영업 직무가 없는 건 처음 봤어요. 정말 끔찍한 취업 시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소 항목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인바디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그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게 됐으며 이를 해결하게 된 과정이 어떤지 본인의 역할을 쓰라고 하는 건데, 자, 일단 이걸 2000자를 때려 박아놨어. 지금 모든 항목이 다 2000자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쓰라는 거지 2000자를 채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걸 2000자를 써요? 직원한테 쓰라고 해도 2000자 못 쓰겠다. 그래서 인바디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소비자의 관점에서 그런 눈높이에서 보는 게 제일 맞을 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어떤 아이디어를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인바디에 이런 부분에 장점이 있지만, 글자 수도 많으니까 그런 건 장점이지만 하면서 어떤 쿠션을 주고서 그 다음에 하지만 이런 부분은 이제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그걸 파악하게 됐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본인의 역할 자체는 여러분들이 입사한 직무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GBO라고 하면은 그럴 수는 있겠죠. 해외에서 내가 유학을 갔을 때, 해외에서 어학연수를 갔을 때, 그때 인바디를 어떤 데서 경험해봤는데 그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소비자 입장에서 그렇대더라 하고, 또는 그 나라 특성에 맞춘 뭐 그런 것들이 부족하더라, 이제 그런 식으로 가면은 내가 해외영업에 입사해서 그런 걸 고칠 수 있겠다라고 작성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10년 전과 현재의 나를 비교했을 때 가장 크게 변한 점이 뭔지를 적는 건데, 이번에 자소 항목이 싹 바뀌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10년은 어떻게 성장했을지. 자, 일단 10년 전과 현재의 나는 여러분들이 스토리텔링 항목을 여기서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장 과정 같은 게 혹시 그 10년 사이에 있는 얘기를 썼다면, 대부분 다 그 10년 사이 얘기를 썼겠지만 뭐 초등학교 때 얘기를 성장을 쓰진 않았을 테니까, 그러면 설명을 쓰는 거예요. 10년 전과 비교한 나는 수많은 도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장해왔고 그 과정에서 도전 정신과 열정을 얻었습니다. 한 다음에 성장 과정 써놓은 게 있으면 넣으시면 되죠. 자소서 경험 항목에는 스토리적인 항목과 직무 역량 항목이 있는데, 여기 스토리적인 항목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의 구분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직무 역량 항목은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경험들을 타이트하게 풀어내면서 전문성을 어필하는 건데, 스토리적인 항목 같은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타이트하게 경험을 나열하면 되는데, 보통 어떤 경험들이 있을까요? 중고심 인턴 같은 업무 경험이 있을 수 있고, 관련 대외 활동, 관련 프로젝트 경험, 또는 뭐 데이터 역량, 업계 관련된 경험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500자일 때는 저는 추천드리는 게 직무 경험을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중고심이나 인턴 같은 경험을 쓰면서 직무 경험을 통해서 업무 인사이트를 향상시켰다, 이걸 풀어내시는 게 제일 좋고, 7, 800자일 때는 이거 500자 하나에 다른 역량을 또한 뭐 2, 300자 정도 써서 두 가지를 소제목을 구분하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스토리적인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인재상 항목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구조가 명확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나의 어떤 역량을 하나씩 어필하면 되는 거죠. 열정을 발휘했던 경우에는 열정을 쓰시면 되고,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어필해야 되는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토리텔링 항목은 구조가 있습니다. 바로 상황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명확해야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나갈까라는 궁금증에 보게 되겠죠. 모든 스토리텔링은 문제가 명확해야 뒤를 볼 만한 어떤 흡입력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 이상의 분량을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걸 타이트하게 풀어내시면 되는데, 이 두 가지의 구체적인 구분법은 제가 위에 드리는 영상 링크 보시면 명확하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00자니까
글자 수를 또 고려해서 그 뒤 10년 후는 입사 후 포부를 써야 되겠죠. 입사 후 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입사 후 포부는 세 가지로 구성하는 거예요. 바로 두 가지로 뭔가를 던져야 되겠죠. 입사 후에 땡땡땡 기업 안에서 이러한 담당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고 이제 두 가지로 던지고, 그 다음에 입사 후 커리어 플랜 쓰는 거예요. 입사 후 커리어 플랜은 단계적으로 쓰는 건데, 입사 후에 이런 업무를 이렇게 수행하고 저런 업무를 저렇게 수행하고, 그리고 10년 후에는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해내는 전문가가 되고 싶다. 이게 그래도 한 3문장 이상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다만 주의해야 될 게, 입사 후 커리어 플랜은 해당 직무에만 맞는 얘기를 쓰는 거예요. 뭐 팀의 화합을 추진하고 열정을 다하고 이런 거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읽어봐야 될 이유가 없죠. 정말 맞춤형 직무 커리어 플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분량을 여러분들이 했던 어떤 경험이 이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지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맞춤형으로 써서 인바디에 여러분들이 지원한 직무에 맞게끔 그런 부분들로 쓰시는 게 좋겠죠. 포부 자체도 직무 얘기를 쓰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변화 및 성장을 위한 과정, 그 과정에 있어서 인바디에서 일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한 그런 부분을 풀어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인바디 오늘 이제 채용하고 같이 봤는데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